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삼익빛이 재건축의 해법을 찾아라. 자, 어제 총회가 있었는데, 삼익빛이 재건축 총회가 있었는데, 자,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뭐 언젠가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자, 어제 총회에서 5호, 6호 중에 5호죠. 5호는 독립정산제는 부결이 됐고, 6호, 뭐 협의체를 만든다. 이거는 이제 통과가 돼버렸어요. 심각합니다. 통과가 되지 말아야 될 거를 통과시켜버렸어요. 3000세대 조합원들이요. 네, 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네, 굉장히 악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빛의 재건축의 해법을 빨리 찾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헤매게 되면은 관리처분 있죠.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인가 앞에서 10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중심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합장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삼익빛 같은 경우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상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작습니다. 네, 의미가 없는 땅을 갖고 있는 상가 두 동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상가는 사실 의미 있는 땅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상가를 빼고 재건축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가가 포함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는 자, 상가 조합원도 있고 지금 아파트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조합장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중심을. 네. 어느 한편으로 들기보다는 이거를 중재하는 역할로서의 중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3000세대 편을 들지 않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150세대의 150동의 세대죠. 상가 세대. 자, 150세대의 편을 들고 있다. 제가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비율을 따지면 3000세대 대 150세대면은 우리가 거의 다 가중치를 두게 되면 3000세대 편을 드는 게 맞겠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초등학교 뭐 산수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땅을 가진 면적을 보세요. 비율을 한번 따져보세요. 상가가 갖고 있는 면적이 얼마큼 됩니까? 뭐 3% 됩니까, 저기? 그럼 비율로 따지든가, 아니면 인원수로 따지든가.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의를 한다는 생각으로 갔으면 안 된다. 이건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원칙의 대상이에요, 상가는. 원칙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간평 받아가지고. 안 되면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간평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분담금을 결정하죠.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새로운 상가 받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아파트 받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어느 한 부분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잘못된 총체적인 부실이다. 조합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세대 조합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상가주 세대들 150세대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중재하기는 제가 볼 때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저층 아파트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우리가 초과이익 환수가 되기 전에는 저층 아파트들, 대지지분이 높은 아파트들. 자, 반포주공, 개포주공 보시면은 대지지분이 뭐 30평이 넘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종전의 자산은 어때요? 30평을 노후 아파트 5층짜리 갖고 있으면은 종전 자산이 이만큼인데, 종후의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합친 부분이 이 보라색이죠. 여기까지 선이. 합친 부분이 종후 자산이 됩니다. 그러면 종후 자산에서 종전 자산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개발이익이 되죠. 개발이익이 파란색보다 빨간색 사각형이 개발이익이 되고, 파란색이 종전 자산이 되고, 파란색과 사각형과 빨간색 사각형을 합친 게 종후 자산이 되니까 개발이익은 빨간색 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왜? 종전 자산에서 재건축 후에 종후 자산이 됐을 때 종후 자산이 종전 자산보다 크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어쨌든 남죠.
네. 이게 뭐 2배 남든지 3배 남든지 50% 남든지 어찌 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개발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리처분 계획에서는 개발이익에 따라서 비용과 개발이익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국면이에요.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어려운 게 없죠. 그럼 여기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만 생각하는 게 뭐죠? 동호수 추첨이죠. 자, 이게 동호수 추첨이 어려워지는 국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호수 추첨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개발이익이 없으면요, 분담금만 있고 개발이익이 없으면은 종호수 추첨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 삼익빛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앞에 잘 보시고, 자, 삼익빛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중층 재건축이죠. 5층짜리 재건축이 아니죠. 중층 재건축이다. 중층 재건축의 특징이 뭡니까? 네, 분담금 나오죠. 분담금. 대지지분이 작다 보니까 분담금이 나오고 개발이익이 없습니다. 개발이익이 앞전에 보시는 개발이익이 차지할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종전자산의 합계와 분담금을 합치면 종후자산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앞전에 보시면은 종전자산과 개발이익을 합친 것이 종후자산이 되는데, 중증재건축은 뭐가 됩니까? 종전자산과 분담금을 합쳐야지 종후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개발이익이 없어요. 한 번도. 개발이익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증재건축입니다. 지금은 재초안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되는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재건축은 5층이든 15층이든 10층이든 12층이든 상관없이 개발이익이 없어집니다. 개발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그대로 두드려 맞죠, 세금으로.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두드려 맞을 금액만큼 분담금을 낸다는 겁니다. 일부러 사업성을 떨어뜨려요. 예, 분양세대로 팍 줄여버립니다. 왜? 내가 세금을 낼 돈이나 분담금을 낼 돈이나 똑같으니까 차라리 세금을 내면은 내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죠. 그 세금을 내는 돈만큼 분담금을 밀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고급화시킬 수 있죠. 동광경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재건축은 개발이익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종후자산은 종전자산 파란색 사각형과 분담금이라는 빨간색 사각형을 합친 것이 종후자산이 된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없다. 이게 지금 상업비치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모든 재건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분담금을 결정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의 동호수 추첨은 저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 분담금을 냈거든요. 개발이익이 없는 단지에서는 동호수 추첨은 어떻게 가면 됩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수평 이동하면 되죠. 제자리 재건축하면 되죠. 그 자리에도 그대로 박아놓으면 되죠.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 비슷한 자리에다가 밀어놓고, 예? 배정을 해놓고, 아파트도 어떻습니까? 아파트도 그 부근의 인근 단지에서, 층수, 예, 군이 설정해놓고, 5군이 설정하든지, 10군이 설정하든지, 20군이 설정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일단 설정해놓고 합의를 보면 되죠. 예, 정관에 상정시키면 되죠. 그 상태에서 제자리 재건축만 하면 불만이 없죠.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동호수 추첨이 문제가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개발이 커지는데, 자, 500세대가 2000세대가 됐어요. 욕심납니다. 이거는 제자리 재건축이 안 돼요. 왜? 분양세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서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서로 앞으로. 분양세대는 다 뒤로 놓아버리고, 그럼 거기서 싸움 나요. 이게 싸움 나는 게 돼서 재건축이 지금 뭐 소송전으로 가는 게 어딥니까? 반포주공이죠. 개포주공, 반포주공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들은 개발이익이 많은 단지들은 동호수 추첨만 신경 쓰내고, 자, 삼익비치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이 없이 분담금과 종전자산으로 종후자산이 합계가 되는 부분의 아파트들은 분담금만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삼익비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제가 이겁니다. 자, 앞전에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이거죠. 자, 삼익비치는 개발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분담금만 나오고, 이 분담금을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파란색이 분담금이죠. 이 파란색이 분담금인데, 자, 분담금은 개발이익을 대체를 해서 종전자산이 합계가 되는 부분인데, 자, 분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각자 각출하면 되죠. 평수에 따라서 각출하면 되죠. 33평 갖고 있다, 53평 갖고 있다, 그거에 따라서 각출하면 됩니다. 간평명이 가지고 뭐가 어렵습니까?
간평 불만 있으면은 제기하면 되죠. 그러면 부산시에다가 2명 또 선임해가지고 2중에 고르면 되죠. 각자 상가 쪽에서도 1명 고르고 아파트에서 1명 고르고 그래서 평균을 내고 그게 불만이면 또 하면 되고 아니면은 감정원에 의뢰해가지고 간평가를 맞추면 됩니다. 원칙대로 해야 돼요. 원칙대로. 잔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합장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아파트와 상가는 같이 재건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중간중간에 상황에 따라 원칙을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을 바꾸는 짓이 어떻게 됩니까? 재건축 물러나가 버립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가 이거를 왜 기조를 가지고 중심을 조합장이 잡아야 되느냐는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고집을 계속 부리면요. 아집이 됩니다. 아집은 정말 무서워요. 아집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고집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리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천벌받을 놈이야. 잘못했어. 반성을 할 수 있어요. 아집이란 것은 고집이 고착화된 겁니다. 그 아집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성향이 되죠. 이 성향은 경제적인 성향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되기도 하고 음식에 대한 맛의 성향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성향이 한번 돼버리고 나면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아집이 성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내가 평생 쌀밥에 고깃국 먹다가 이 쌀밥에 고깃국 먹고 뭐 한국 반찬 먹고 김치 먹는 사람이 이 성향이 돼버린 거죠. 이 성향이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부터 햄버거 먹으라면은 여러분들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자, 맨날 대리운전해서 돈 버는 사람이 공장생활하고 삼성전자 뭐 사장해라 그러면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 성향이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부동산 투자 안 한 사람들, 무주택자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파트 사라 그러면 삽니까? 안 사요. 그래서 대한민국 무주택 비율이 45%가 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분담금은 이 파란산의 중심이 보이죠? 그럼 상가 반하고 아파트가 반이다. 아파트 반, 상가 반인데, 지금 상가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상가도 같이 올라가죠.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하고는 분담금하고 개발 이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5억짜리가 만약에 10억이 됐어요. 5억짜리가 10억이 됐으면 분담금 안 생깁니까? 분담금이 없어져요. 자, 5억짜리가 20억 아파트 됐어요. 그러면 분담금 없어집니까? 자, 삼익비치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삼익비치는. 자, 삼익비치를 보시면은 3000세대, 3030세대에서 3300세대 됩니다. 10%예요. 분양세대가. 분양세대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분담금이 나가죠. 그렇죠. 300세대 갖고 뭘 합니까? 자, 3000세대에서 6000세대로 됐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10%밖에, 고작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개발 이익이 없는데 3000세대가 아파트가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15억이 됐다고 해서 분담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상가들의 논리와 조합장의 논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개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을 상가가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분담금하고. 분담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 같고 건설사가 공사 지어주고, 예? 건설사가 시공사가 들어와갖고 공사 주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상가 조합원들이 다 돈을 내야지 공사를 지어주죠. 시공사 건설사가 뭐 자선 봉사단체입니까? 예? 자원봉사단체예요. 공짜로 집 지어주는데요. 아니죠. 돈을 줘야지 집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상가 쪽과 조합장 지금 하시는 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개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 이익을 상가가 독식하겠다는 거고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분담금을 더 내라는 겁니다. 예, 이 논리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가 이익 극대화 시 상가 분담금을 아파트에 전가하는 효과가 됩니다. 네, 이게 뭡니까?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거죠. 자, 분담금은 어땠습니까? 반반, 아파트에서 반,
상가에서 절반 독립적으로 내야 되죠. 예, 이거는 사라지지 않죠. 독립정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평이 달라지는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200일동 앞에하고 300일동 앞에는 상가를 기존의 상가들이 A 상가, B 상가를 가져가면 안 되죠. 이거는 분양시켜야 되죠. 이 200일동과 300일동 요 앞자리에서는 이 제일 중요한 자리죠. 노얄이죠. 상가가 노얄동인데 이거는 분양을 시켜갖고 분담금을 줄여야 되죠. 돈을 받아야 되죠. 분양을 시켜갖고. 그래 분담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여기서는 그나마 RR입니다. 에이스 자리예요. 근데 A 상가, B 상가, A 상가 아무 필요도 없는 땅, B 상가 아무리 좀 필요 없는 땅에다가 301도, 302동에 넣어놓고 그거를 면적을 58%, 50% 이상 늘려버려갖고 분양을 시켜버리면은 상가는 분양해서 뭘 먹고 삽니까? 어떻게 분담금을 충족합니까?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분담금의 비율은 아파트가 기존의 분담금에서 아파트는 80% 내고 상가는 20%만 가져가겠다. 20% 내거나 분담금을 아예 없어지는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후의 이익을 상가가 취하고 상가가 취한 이익분만큼 아파트 조합원의 분담금이 늘어난 겁니다. 요 자리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죠. 아파트 분담금은 요 정도였는데 사각형의 절반이었어요. 총 사각형의. 근데 개발 이익을 상가가 가져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가지는 분담금은 이까지 늘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마우스는 여기까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익빛이는 애초부터 개발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의 발단이 시작된 게 뭐냐면은 아파트 시세가 올라갔으니까 이 올라간 시세는 상가가 혜택을 봐야 된다. 너희들은 아파트 가격이 그 대신 올라가지 않았느냐? 우리 상가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만큼 상승폭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만큼 가져가야 된다. 사실은 개발 이익 자체는 없다는 겁니다. 분담금만 있어요. 분담금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합장이 오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오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합장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재건축은 10년이 돼도 갈 수가 없다. 10년이 돼도 이거 못 끝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자, 이 안대로 가서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맨날 싸우자는 얘기인데 이 안대로 조합장이 원하는 안, 상가들이 원하는 안을 대로 가게 되면은 지금 분담금을 못 견딥니다. 이거 분담금을 견딜 수가 없어요. 34평이 5억을 넘어가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이거를? 자, 분담금을 합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5억 낼게. 34평이 5억 낼게. 집값 폭락합니다. 폭락해요. 분양 안 됩니다, 이거는. 이 분양 안 되죠. 집값이 이미 폭락했는데 분양가를 어떻게 책정할 겁니까? 분양가 최소한 평당 5천 받아야 되는데 이미 아파트 폭락했는데 무슨 분양가가 평당 5천만이 나와요. 그래서 다 공멸하는 작전입니다. 공멸. 다 죽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이 부분이죠. 지금 삼익빛은 개발이익이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종전자산의 합계와 개발이익이 합친 것들이 종전자산이 아니란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조합장이요. 그리고 상가들이요. 자, 삼익빛 재건축은 종전자산과 분담금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종후자산이 합계가 되는 거예요. 파란색과 사각형과 빨간색 분담금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분담금은 상가와 아파트가 각각 따로 내야 됩니다. 각각 같은 비율로 같이 내야 돼요. 간평을 해가지고 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독립정산제로 갔다는 거는 뭡니까? 분담금이 문제가 아니고 개발이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독립정산제로 간다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은. 그래서 지금은 빨리 인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합장부터 패러다임을 빨리 바꿔야 돼요. 조합장부터. 조합장이 이 아파트는 개발이익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담금 내는 아파트에 무슨 조합장이 지금 상가들이나 조합장이 무슨 지금 개발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식의 전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삼익빛에 1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이 어려운 국면들을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익빛 아파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부산 부동산과 인근 협진태양 유비치라든가 다른 아파트에 이 바로미터가 됩니다. 바로미터. 이게 대장주예요.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니까 이 대장주가 지금 10년 이상 끌어버리면은 다른 아파트에도 분명 영향을 끼칩니다.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아파트들이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3,000세대 다 불모로 다 죽어버립니다. 못 견딥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조합장부터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된다. 조합장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리고 상가주 분들도 이거는 개발이익이 없는 아파트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 왜 이 문제가 발생됐냐를 여러분들을 인식을 해야 된다고.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찾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총회 나가고 무슨 뭐 마이크 잡고 연설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엉뚱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삼익빛은 개발이익이 전혀 없는 아파트예요. 영원입니다. 영원. 개발이익이 없는 마이너스예요. 분담금만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빨리 각성을 하시기 바라고. 자, 중요한 것은 조합장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가주분들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